부부 사이에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재산 관계를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아내 D와 남편 E는 재산에 관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고 혼인을 하였다. D와 E는 혼인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여 모은 저축금을 각자의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 혼인 후 아내 D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D와 E는 혼인 후에 함께 돈을 모아 집과 가재도구를 장만하였는데 집을 등기할 때 남편 E의 명의로 하였다. 이 부부의 재산 관계는 어떻게 규율되는가? 네, 이 사례에서 D와 E가 혼인하기 전에 재산에 관해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혼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을 하죠. 이렇게 되면 만일에 부부간의 재산 약정을 했다면은 혼인을 하게 되면 그 약정대로 부부간의 재산 관계가 규율이 됩니다. 근데 그런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 법이 정한 부부의 재산 제도를 이제 규율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부부별산제를 규율합니다. 부부별산제가 이제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례에서 이제 그 D와 E가 각자 명의로 구입한 그 저축한 돈, 그다음에 또 부부가 또 협력해 갖고 얻은 가재도구 또 자동차가 있었죠. 그다음에 또 그 아내가 나중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은 상속 재산도 있었죠. 이런 거 다 어떻게 될까요? 특유 재산. D와 E가 혼인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저축금과 D가 혼인 후 받은 상속 재산과 같이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상속 등으로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한다. 부부는 그 특유 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명의 재산.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마련한 집을 배우자의 일방, E의 명의로 등기하면 그 재산은 일단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된다. D는 자신의 기여를 증명해야 그 집의 공동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다. 만일 그 집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등기하면 부부의 공동소유가 되고 각자의 지분이 각자의 특유재산이 된다. 공유재산. D와 E가 혼인 후에 함께 돈을 모아 산 가재도구와 같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이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또 어떻게 규율하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 부부 사이에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재산 관계를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사례에서 부부가 공동 생활하는데 비용은 생활비는 누가 될까요? 이것은 종전에는 이제 남편의 재산으로 한다 이런 한때도 있었지만은 91년 가족법이 개정될 때부터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는 이 분이나 남편은 그러면 공동생활 비용을 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우자나 자녀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또는 사회생활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적 또 사회적 가치가 있죠. 그러므로 해서 열심히 가사노동을 통해서 도왔다면 그것은 이제 공동생활의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거지요. 부부 사이에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재산 관계를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사례에서 부부가 공동 생활하는데 비용은 생활비는 누가 될까요? 이것은 종전에는 이제 남편의 재산으로 한다 이런 한때도 있었지만은 91년 가족법이 개정될 때부터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는 이 분이나 남편은 그러면 공동생활 비용을 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우자나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사회 생활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적 또 사회적 가치가 있죠. 그러므로 해서 열심히 이 가사노동을 통해서 도왔다면 그것은 이제 공동생활의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거지요.